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유료 구독자분 중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보내드리는데 그 문제를 푼 것 중에서 보통은 뭐 여기 점수가 좀 보이죠? 뭐 80점, 75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번에는 5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좀 틀린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2번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2번 문제. 2번 문제 답은 이제 5번인데 아마 다른 걸 체크한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몫이 1보다 큰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몫이 1보다 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분수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분수가 되는데 만약에 자연수가 된다면 뭐 4다, 5다 그러면 1보다 큰 거고 이것들은 1보다 큰 거죠. 만약에 0.4다 또는 뭐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들은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분수를 잘 보면 분수가 1보다 작은 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보다 작은 수, 얘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분수는 어떤 수가 있냐면 여기 위에는 가라는 분자가 있고 나라는 분모가 있으면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클 때 이건 1보다 작은 수가 돼요. 반대로 자 여기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우도록 하고 만약에 자 요리 가봅시다. 분모가 7인데 분자가 8이다. 그러면 얘는 1과 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7분의 1만큼 더 커진 거죠. 만약에 12분의 17이다 그러면 얘는 1과 12분의 5가 되니까 1보다 12분의 5만큼 더 큰 거죠.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플러스 12분의 5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요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몫이 1보다 크면 분수를 고쳤을 때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 되겠네. 그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수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 위에가 그림이 더 크죠. 그죠? 초등학생들 이런 거 이해할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분모가 둘 다 똑같아요. 나눗셈을 하는 두 수의 분모가 둘이 다 똑같아. 자, 이렇게 분모가 같은 수의 나눗셈이다 라고 보면 되고 분모가 같은 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1보다 큰 것은 어느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같을 때 어떻게 나누는지 그것도 또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이 학생이 이거 어디 갔어? 우리 이 학생이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준 거에서 이제 80점을 맞았는데 그 중에서 틀렸던 게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틀렸던 문제가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1번에 5분의 1 나누기 5분의 4다. 이걸 계산하래요. 자, 그런데 분모가 같을 때는 이것은 1 나누기 4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1 나누기 4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서양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나눗셈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이 발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해요.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간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발을 그려보면 4가 밑으로 가고 1이 위로 올라가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분의 1을 보니까 1하고 4하고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죠. 그죠? 아이고, 4가 더 크죠. 그죠? 4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야 요거 지우는 게 좀 불편하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걸 다 계속 지우지 이거 어? 자,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2 나누기 7분의 6인데 얘도 7, 7 똑같네. 그죠? 그럼 6이 분모가 되고 2가 분자가 되니까 결국은 요거는 3분의 1이고
이 밑에가 더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번 볼까? 요게 5분의 3이 되겠지. 그지? 5분의 3. 자, 4번은 이 7분의 3이 되겠지. 근데 요 5번을 보면 13분의 5 나누기 13분의 4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똑같잖아. 13 똑같잖아. 13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5 나누기 4가 되니까 얘는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5가 4보다 더 크잖아. 살짝 더 크지. 그지? 야, 동그라미 봐. 살짝 더 크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이 수는 1보다 큰 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건 5명이 피자 5판을 피자가 5판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4명이 먹는다 그러면 한 판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것을 4분의 1씩 더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피자가 3판이 있어. 그럼 5명이 먹으면 한 사람 앞에 몫이 한 판도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숫자의 크기는 분모의 크기를 봤을 때 분모의 숫자보다 이 분자에 있는 숫자가 4보다 더 큰 숫자 뭐 5나 6이나 7이나 이런 게 오면 이 분수는 1보다 큰 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2번 답은 우리 학생이 틀렸던 2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지우면 좋은데 전체 지우는 게 있나? 전체 지우는 게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워야 되네. 이런 식으로 지워야 돼. 야, 이건 뭐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고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틀린 사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틀린 문제는 5번이에요. 여기 5번. 자, 드리가 용량이네요. 그죠? 물통에 2분의 1씩 들어가는 21분의 19인 물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물통에 물을 덜어서 다른 그릇에 옮기려고 하는데 컵이 21분의 4리터인 컵으로 계속 덜어야 돼. 그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21분의 19에서 21분의 4를 빼고 또 21분의 4를 또 빼고 또 21분의 4를 이렇게 빼는 거죠. 21분의 4를 이렇게 빼면 결국은 21분의 16이 없어지고 21이고 자, 이거 21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21분의 16이니까 3이 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1분의 19를 나누기 21분의 4로 나누면 결국은 4와 21분의 3이 남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저 나눗셈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4번 덜어내면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직 물이 남았잖아요. 그죠? 물이 남았단 말이야. 남은 건 어떻게 해야지? 반만 채우든 뭐 덜 채우더라도 한 컵을 더 덜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컵 하면 딱 이제 21분의 3이 남아서 컵으로는 못 덜지만 그 컵에 반만 채우면 되니까 한 컵을 더 덜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을 덜어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틀린 문제가 9번이네요. 9번. 자, 9번부터는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이거 뭐 전체 한꺼번에 싹 지울 수 없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구나. 자, 9번.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편하겠네. 쉐이프, 멀티 이렇게 해서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탕 지우면 나가네. 자, 나눗셈의 몫이 다음 나눗셈이 있는데 몫이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한 결과가 자연수가 된단 말이지. 자연수가 뭘까? 자연수가 1, 2, 3, 땡땡땡 이런 거죠. 그죠? 자, 요게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자, 이 9분의 5 이렇게 있는데 이 나눗셈을 한번 봅시다. 1번 나눗셈.
자, 1과 9분의 5를 나눠라. 7분의 5로 나눠라.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9분의 가분수로 고치면 14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겠지. 분모가 다르니까. 자, 얘는 5분의 7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랬더니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모는 5, 9, 45가 되고 분자는 4, 7에 28이니까 4, 7에 28, 98이 되네. 그죠? 자, 이게 더 이상 안 나눠지지.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 그죠? 자연수가 아니다. 자, 2번을 보면 2와 5분의 4 나누기 10분의 7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5분의 14 곱하기 얘는 7분의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7은 여기 14로 나눠지고 5도 여기 10으로 나눠져요. 다 나눠지고 여기도 2가 남고 여기도 분자에 2가 남으니까 1분의 4인데 이건 계산하면 4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자연수가 맞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 답이 자연수가 되는 것은 몫이 자연수가 되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어요. 2번. 그죠? 자, 그 중에서 뭐 자연수 안 되는 거 자연수 될 것 같은데 안 된 거 한번 볼까? 5번. 자, 5번을 보면 이렇게 되네요. 8번에 38에 24 24니까 31 이렇게 되네요. 나누기는 곱하기 1분의 4. 자, 그러면 요게 약분되면 밑에 2가 남네요. 그죠? 요게 뒤에 있는 수가 요 수의 배수가 돼야지 약분되면서 사라지는데 여기처럼 뒤에 있는 수가 앞에 수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그죠? 저렇게 배수가 되면 역수를 취해서 곱셈, 역수라는 말 아나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때 뒤집는 계산을 바로 역수라고 하죠. 역수를 취할 때 분모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나누는 수의 분모에 있는 수의 배수가 되면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약분이 되긴 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얘가 2분의 31이 되고, 물론 이거 대분수로 고쳐야 되지만 자연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걸 고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자, 해철이는 오늘 운동을 5분의 4시간, 독서를 7분의 8시간 했습니다. 독서 1시간은 운동 1시간의 몇 배입니까? 자, 독서를 1시간은, 그죠? 독서를 1시간은 운동 1시간의 몇 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독서를 1시간은 운동 1시간의 몇 배냐? 그럼 독서를 1시간을 운동 1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몇 배인지 알고 싶으면. 자, 원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독서를 1시간 7분의 8이라는 것은 운동 1시간 5분의 4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이게 같아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값이 바로 몇 배라는 뜻이죠. 몇 배.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와 비율을 배웠잖아요. 그죠? 비율에서 독서를 1시간은 운동 1시간에 대한 몇 분의 몇이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독서를 1시간 7분의 8을 나눠주는 거예요. 뭐냐면 운동 1시간 5분의 4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로 몇 배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몇 배인지 딱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7분의 8 곱셈으로 고쳐보면 4분의 5 여기 분모와 분자를 뒤집고서 여기 곱셈으로 쓰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2가 되고 결국 그래서 요 위로 가면 7분의 10이 되네요. 그죠? 7분의 10이니까 얼마예요? 1과 7분의 3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답은 10번 답은 4번. 자, 이번에 11번도 틀렸는데 아이고 요것도 여기 습관이 안 돼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얘가 또 이렇게 나왔어. 11번. 자, 11번은
분수의 나눗셈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됐네요. 분수의 나눗셈을 하시오. 자, 얘는 분수의 나눗셈이 이제 여러 번 하게 돼 있네요. 그죠? 여러 번 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선 나눗셈은 괄호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괄호가 없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를 첫 번째로 계산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15분의 14 나누기 5분의 4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 자, 그러면 15분의 14에다가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4는 14하고 약분하면 여기는 27에 14, 2, 2, 4. 그리고 여기는 3분의 여기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3, 2, 6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한 게 6분의 7이에요. 자, 1번 계산한 거. 자, 이번에는 2번을 계산해 볼게요. 1번 여기 이만큼 다 계산한 것이 6분의 7이니까 이제 그 뒤에 7분의 1을 나눠주면 되겠죠. 7분의 2. 자, 이게 나눗셈인데 쇽쇽 지우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지워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뭐 요렇게 해야 되네. 지우면 안 되고 6분의 7 곱하기 2분의 7 요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6 분모는 10이고 77은 49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4와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4와 12분의 1. 4와 12분의 1 어디 있나요? 아, 여기 1번에 있네요. 그죠? 1번. 11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왜 내려왔을까? 아까는 이거 없더니 어이씨, 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되네. 이거 금방 또 까먹고서 또 그냥 했네요. 아, 그러면 내친 김에 요걸 알려줘야 되겠다. 자, 우리 이것을 앞에서 여기 먼저 첫 번째로 예를 하고 두 번째로 예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5분의 14에다가 얘도 곱셈으로 고쳐서 4분의 5로 고치고요. 여기도 곱셈으로 고쳐요. 여기 2분의 7 이렇게 한꺼번에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약분하면 3, 여기는 1 이렇게 되고, 자, 요 놈은 얘랑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에 남은 것이 요 3하고 4가 남았으니까 3, 4, 12. 분자에 남은 것이 여기 7하고 7이 남았으니까 7, 7에 4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와 12분의 1이다. 한꺼번에 곱셈으로 고친 다음에 약분만 착착착 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또 잊어버렸어. 자,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볼까요? 14번은 여기 없네요. 14번 여기 있습니다. 14번. 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가져가면 돼. 14번.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라 그랬어요. 알맞은 수를 써라. 그러면 5 나누기 네모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1분의 네모는 이렇게 네모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쳤더니 그게 40이 되었다. 이게 같은 뜻이죠. 5 나누기 네모하고 5 나누기 네모분의 1은 5 곱하기 네모랑 같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 9구단 우리 외우면 되겠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5, 8에 40 되겠죠. 그죠? 아, 네모 안에 8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4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14번 틀렸나? 14번 틀렸구나. 이번에는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어떤 수를 4분의 3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어떤 수를 뭐가 있었네요. 그죠? 얘를 원래는 4분의 3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걸 곱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는데
원래는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였지.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어떤 수가 있는데 여기 곱한 거예요. 4분의 3을 곱해서 얘가 36이 됐대요. 그러면 올바르게 계산하면 얘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요 네모는 같은 네모인데 요 네모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네모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상태를 봤더니 네모는 바로 어떻게 구하면 되냐? 36 나누기 4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36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죠. 3분의 4. 자, 그러면 요게 12가 돼서 48이 되겠네요. 그죠? 아,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48이에요. 48.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바르게 계산한 답을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시 빨간색으로 가볼까? 48 나누기 4분의 3. 그럼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하고 3하고 얘가 48하고 다시 또 약분하면 3일은 3, 3, 68 곱하기 4 이렇게 되네요. 6, 4, 24, 6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답은 64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카톡이 왔는데 번역 카카오톡 이게 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인데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환호 기능이 있는데 환호 기능이 별로네요. 방금 전 사봤어요. 근데 왜 저 유튜브에서 안 주나요? 이렇게 왔어요. 자, 이 환호 기능은 어 이게 왜 몇몇만 선택적으로 이게 아니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몇몇 채널에만 적용됐다네 이렇게 보내야 되겠네요. 제 유튜브 채널에 지금 환호로 어, 돈을 지불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미국에 가 있는데 얼마나 돈을 보냈나 이 자식이. 자,
계속 이어서 가죠. 자, 그래서 이 15번 답은 64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15번 같은 문제는 지금 새로운 수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니까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중학교에 가면 분수 말고 또 뭐 유리수 또 뭐 무리수 뭐 요상한 수들을 배워요. 요상한 수들을 배우는데 그때마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요렇게 쓰고 요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네모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푸는 거 이 과정을 숱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25분이 지났는데 18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18번 문제 여기 있나? 17번밖에 없네요. 18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18번 여기 있네. 자,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18번 같은 문제죠. 그죠? 18번 같은 문제는 뭐냐면 분수 계산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반 나누지 않는 거, 반 안 나눠서 잘 틀리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중학생도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쯤 돼도 아직도 삼각형 넓이를 반 나누는 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삼각형은 이렇게 붙어 있는 사각형 넓이의 반이 돼요. 사각형 넓이에. 가로와 세로를 곱한 사각형 넓이의 반이 얘가 된단 말이야. 반이란 말이지. 그래서 가로 세로 곱한 다음에 반 나누는 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밑변의 길이가 요것이고 넓이가 요것일 때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는데 이거 봐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그걸 곱하기 2분의 1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자, 곱하기 2분의 1로 생각해도 돼요. 이 넓이가 있는데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반 나누면 넓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밑변과 높이를 곱한 것만 계산하면 넓이의 2배가 되겠죠. 그죠? 넓이의 2배가 되겠지. 이거 반 나눠야 삼각형 넓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넓이가 주어졌죠. 그죠? 넓이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변으로 나누면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변 4와 5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요게 바로 이제 높이가 됩니다. 높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넓이를 2배 해서 밑변으로 나누면 높이가 되고 넓이를 2배 해서 높이로 나누면 밑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삼각형일 때는. 사각형일 때는 그냥 넓이가 있으면 밑변으로 나누면 뭐 높이가 되고 높이로 나누면 밑변이 되지. 근데 삼각형일 때는 2배를 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요게 바로 높이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밑으로 와 봅시다. 5와 5분의 3은 5, 25, 26, 27, 28 5분의 28인가요? 곱하기 2인데 2는 1분의 2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누기 4와 5분의 1인데 저것은 5분의 21로 나누는 거니까 21분의 5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는 이렇게 날라가 여기 4, 7에 28, 3, 7에 21. 자,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여기 밑에서 계산해야지, 그지? 분모 밑에서 1 곱하기 3이니까 3. 분자는 요 위에서 계산하면 4랑 2랑 곱하니까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8이고 이 3분의 8을 대분수로 고치면 2와 3분의 2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2와 3분의 2. 여기 4번에 있네. 그지? 4번에 2와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답이
8번 18번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이 학생이 틀렸어요. 요거도 넓이에 관한 얘기인데, 자, 요거는 약간 창의력이죠. 좀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건 말이죠. 삼각형을 넓이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 그림에서는 자,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보는 거야. 높이로. 즉 25분의 16 곱하기 12분의 5 그런 다음에 반 나눠 2분의 1 이렇게 하면 넓이가 된다는 말이지. 넓이가 되는데 또 다른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요쪽을 밑변으로 보고 요쪽을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을 밑변으로 보고 23분의 6을 높이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또 2분의 1 해. 이렇게 넓이 구한 것이나 이렇게 넓이 구한 것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같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는 8. 자, 요것도 4로 나누면 2가 되고 여기는 3. 여기는 5로 나누면 여기는 5.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분모는 3, 5, 15. 분자는 여기는 다 사라지고 2밖에 안 남았죠. 그죠? 15분의 2. 자, 요것은 여기는 계산하면 여기가 3이니까 기역 곱하기 23분의 3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역에다가 23분의 3을 곱해주면 5분의 2가 된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것들을 지워볼게요. 자, 왜냐면 저기 셈을 지금 여기 문제가 너무 보기가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돼. 아, 그래서 그래. 자, 여기 보세요. 기역에다가 곱하기 23분의 3 이걸 곱한 것은 15분의 2가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역을 구하려면 이거 그냥 외우고 있지 않나? 이거 기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자, 여기서 기역을 구하려면 15분의 2에다가 여기 23분의 3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3분의 23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3, 5, 15, 45분의 46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얘는 1과 45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지? 1과 45분의 1이니까 이렇게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좀 어렵죠. 그죠? 야, 요런 거 좀 어려운데. 아, 이게 지금 제가 이 학생한테 문제를 보내줄 때, 그, 대략 학교 성적 70점에서 80점, 뭐 80점 살짝 넘거나 떨어지거나, 요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이번에는, 75점 받고 80점을 받아서 이번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걸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좀 심화 문제도 풀어봐라. 이제 이렇게 이런 뜻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뭐 많이 틀리는 거는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할 때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점 맞았다. 나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55점 맞을 수도 있지. 문제가 진짜 더 많이 어려우면 빵점 맞을 수도 있지. 자, 그런데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다음에는 안 틀리고 풀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잘 풀어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